어제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제가 그동안 쭉 정치판을 지켜보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결국은 이상해져 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나경원입니다. 이제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무언가에 눈이 멀면 그렇게 됩니다. 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나오는데 필리버스터를 하든 뭐를 하든 일단 단상에 올라오면 국회의장한테 인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단순히 의례나 관행을 넘어서 국회에 대한 존중, 단순히 국회의장 우원식에 대한 인사가 아닌 거죠. 언젠가부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이런 표현도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탄상에 올라올 때 의장한테 인사하는 건 기본이고 잊어버리고 가끔 인사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때 웃으면서 인사하셔야죠. 그러면 아차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의장이 인사하라고 그래도 계속 안 하고 의석에서 인사하라고 소리쳐도 인사 안 하고 결국은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면서 그 법안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의장이 몇 번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한 다음에 마이크를 껐지요. 그랬는데 어디서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상임위 진행할 때 마이크 끄잖아요. 그러면 나 마이크 여기 있지 하면서 계속 질의하면 되는 겁니까? 이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아무리 국회를 무시해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버립니까? 드럼통에 들어갈 때부터 이상했지요. 이제는 완전히 드럼통 저 밑바닥까지 잠겨버린 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어제 그 장면 한번 보고 시작하지요.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네? 장윤비 변호사님, 네. 나경원이 5선이잖아요. 5선이죠. 5선이면 5, 4, 20년을 국회에서 했는데 맞습니다. 저런 기본까지도 이제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축적된 경험치라는 게 있을 텐데 오히려 그게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그 5선이라는 선수를 쌓아오는 동안 마이너스 됐던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고 국회의장 개인, 우원식이라는 개인에 대한 존중을 담아서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대표로서 가장 어른으로서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견 개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라고도 하기도 어렵고 최소한의 도의조차 이제는 못 지키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경원 의원 지금 갈팡질팡하죠. 지금 당에서도 아마 입지가 굉장히 좁을 겁니다. 본인이 지방선거 단장 맡아가지고 5대5 뭐 오히려 당원들의 이 입김에서 벗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7대3으로 하자고 하고 본인 선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내 선거 나 서울시장 나가면 5대5로 하겠다.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도 그러면 전 정권 때 꽃길만 걸었나요? 아니요. 망신을 당했죠. 전당대회 나가려고 했을 때도 꿇어 안 치고 주저 안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극우의 여전사 그냥 보수의 여전사라는 타이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극우의 여전사가 되고 있어요. 드럼통에 들어가고 혐오를 조장하고 아주 갈라치기에 능한 언사만 이렇게 하는 정치인, 그래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더 주목도를 끌고 저도 처음에 초선 그때부터 보면서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완전 기대 이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김필성 변호사님. 네. 나경원이 그 법사위에서 그 국회의원 누구죠? 초선 박은정 의원. 박은정 의원한테 초선이 뭐 그랬잖아요. 그러면 5선이잖아요. 5선이 모범을 보이고 뭘 5선답게 해야 5선 대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 내란이라는 걸 겪었지 않습니까? 이 내란이라는 걸 겪으면서 우리가 사실 가장 크게 잃어버린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민주주의라는 그런 전체 틀에 참가하는 각 플레이어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뭐 서로 대화하고 이런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그런 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깨졌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불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검찰 불신, 그다음에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자기는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룰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자제해가면서 할 것이라는 거를 처음 이제 깬 게 윤석열이 깼고요. 이후에 지금 다 깨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뢰가 깨지는 상황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예를 들어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영역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선 의원인 그리고 국민의힘의 가장 대표적인 얼굴 중 하나인 나경원 의원이 나가서 국회의장한테 하는 게 말씀하신 건 국회의장에 대한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국회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법정에 들어가지만 법원에서 판사를 들어올 때 일어서거든요. 그 판사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존경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의 사법권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존중 같은 것들이 지금 가장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국회에서부터 깨지고 있다. 그리고 그 깨져 나가는 것의 출발점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계속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껐는데도 어디서 무슨 마이크를 달고 와가지고 또 계속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죠. 한영숙님께서는 그 장면을 직접 보셨나 봐요. 유산부가 무슨 마이크를 라빠로한테 갖다가 꽂아주고 들어가더라고요. 유산부? 유상범이 네. 3부 뭐 그 얘기한 것 네. 유산부. 네, 3부 체크 얘기했어요. 예. 저는 그 방송을 시청했거든요. 후한무치 천박 그 자체더라고요.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내쫓아야지요.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사법파괴 5대 악법 그리고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19대 국회에서는 나경원 의원. 4년 동안 나경원 의원, 의제외 발언을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의제외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없는 토론이 마이크 아닙니다. 꺼주세요. 이거를 국회의장이 네? 마이크가 거기 있어요 지금?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참. 우원식 의장이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는 곽규택 의원이 달아준 거예요. 네. 이정주 기자님. 네. 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마이크 꺼졌을 때 이제 나경원 의원 측이 어제 이제 기자들 공지방에 올렸거든요. 이제 본인 해명은 이 마이크가 꺼졌을 때 자기 발언을 이제 속기록을 자기가 말하는 걸 들고 있어야 된다. 필리버스터니까. 그래서 녹음기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무선 녹음기 이렇게 달아서 하고 나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나중에 유상범 수석이 다시 떼갑니다.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게 이제 국회법에 그 의사진행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그리고 저런 식으로 대놓고 마이크를 단 경우는 없어요. 아니 마이크를 끄면은 이제 발언을 중단하라는 얘기인데 네. 그럼 본인 그 마이크를 찬 것은 방송을 하는 겁니까? 저게 이제 본인은 녹음기라 주장하고 당시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 이걸로 지금 유튜브 방송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고성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은 현장에서 이제 현장 지휘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중단시킨 거예요. 참 좀 정신이 나간 거죠. 조현삼 변호사님. 왜 저러는 것 같습니까? 쇼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 서울시장 선거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 살펴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 현 시장과 격차가 좀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더욱더 과격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당심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면서도 굉장히 무리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구태여 인사를 하지 않을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차 안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채운다라든가 이런 행동을 다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법사위 간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사위 간사도 구태여 본인이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사를 맡음으로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수 여전사, 극우의 여전사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경원 의원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욕심, 욕망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근데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뭐 61년 만에 지금 마이크를 껐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마이크를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필리버스터 물론 우리 국회법에 따른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할 수가 있지만 국회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부의된 의안, 안건에 관련해서 그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맹사업법과 전혀 무관한 얘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고요.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마이크를 껐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그 우원식 의장이 오히려 공격하거나 공세에 취하는 것은 치졸한 뭐 정치 그런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욕설이 많아가지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 정말 저 나경원 때문에 댓글 창이 지저분해졌네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장미 변호사님. 네. 저렇게 했을 때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국민의힘 있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들 뭐 본인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돌리면 계엄 정당했다 잘했다. 이거 국정 운영에 발목 잡혀서 어쩔 수 없이 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국민의힘 그 당시에 지금은 107명이지만 108명의 의원이 계엄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딱 18명만 계엄 해제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90명에 대해서 한 언론사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계엄 해제에 본인이 참석했다면 이 가결의 표를 던지겠냐고 했을 때 7명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지금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 체제로 되면서 계엄 이후를 거치면서 이런 당원들만 남기면서 계속 정당성을 부여해왔던 게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극우들한테 다시 포섭당해가지고 정치 행보를 하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그 중심에 나경원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여성 정치인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완전히 딴 나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그들의 리그에서는 박수받고 환호받고 이렇게 소구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치 행보를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은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절대로 저런 사람이 더 정치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더러워질 뿐이죠. 퇴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퇴출해야 될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저렇게 동조하고 그러면 그 당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기 전에 기본이 안 된 정당으로 해산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내란 혐의가 드러나는 것들이 두려워서 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김필성 변호사님 국힘당은 해산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요. 판례상 해산되는 게 맞죠. 그게 대표적 케이스가 최근에 이제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이라고 불리지만 실제 내란 선동만 인정된 사건에서 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에 비추어 보면은 이게 훨씬 무거운 사태고요. 그때는 내란 선동만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당 전체를 날렸습니다. 당 전체를 해산시키고 뭐 과정은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그거 했던 당이에요. 근데 그 기준에서 봐서는 뭐 그 죄질이나 아니면 상황이 훨씬 뭐 진짜 100배, 200배 이상 무거운 상황이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판례대로 봐도 해산되는 게 정상이죠.